서해 작은 섬에서 바라다 보이는 망망대해. 한없이 깊을 것만 같은 저 안에는 거대한 모래섬이 숨겨져 있다. 하루 2번 바다를 뚫고 올라오는 신비의 모래섬. 바로 풀등이다. 되게 탄천적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서해에는 크고 작은 풀등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도 대이작도 앞의 풀등은 크기와 경관에서 단연 최고로 꼽힌다. 규모로 보면 여기가 가장 큰 것 같고요. 독특하게 바다에 있기 때문에 학술적으로나 또는 뭐 경제적으로나 뭐 자원학적으로나 상당히 가치가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풀등은 이곳에 서식하는 다양한 바다 생물만큼이나 다양한 사람들의 추억이 녹아있다. 시간이 지나자 오늘도 어김없이 자취를 감추기 시작하는 풀등. 마치 이 세상에 없었다는 듯 깊은 바닷속으로 꽁꽁 숨어버린다. 풀등을 삼켜버린 바닷속에선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인천에서 44km, 100길로 1시간 남짓 떨어진 곳에 대이작도라는 작은 섬이 있다. 총 100여 가구에 170여 명의 주민들이 모여 사는 이 섬은 동쪽의 소이작도와 함께 이작도라고도 불린다. 피고 지는 섬마을에 1967년 당대 최고의 배우였던 문희주연의 영화 섬마을 선생의 배경이 되기도 했던 대이작도. 촬영 장소였던 계남분교는 1992년 폐교됐지만 섬 주민들에겐 그때의 기억이 아련한 추억으로 남아있다. 부드럽고 질 좋기로 소문난 모래펄 덕분에 섬 규모에 비해 해수욕장이 발달했고 매년 많은 관광객들이 섬을 찾고 있다. 하지만 대이작도의 백미는 따로 있다. 해안에서 바라다 보이는 바다 한가운데 하루 2번 황금빛 모래 속살을 드러내는 풀등이 바로 그것이다. 올해로 28년째 풀등과 깊은 인연을 맺고 있는 김유호 선장. 대이작도와 풀등을 오가는 보트를 운행한다. 풀등, 풀은 우리말입니다. 강이나 바다에 수북한 모래를 풀이라고 해요. 우리말이에요, 풀등. 동쪽에서 볼 때는 고래등같이 툭 튀어났다고 해가지고 선조 때부터 풀등이라고 불렸습니다. 지금 지도상에는 하벌천태라고 돼 있고요. 하지만 김유호 선장이 이렇듯 자랑스럽게 관광객을 배에 태우기까지는 긴 시간이 필요했다. 고3 때 그 형님 목선이 있었어요. 풀등이 뒷동차니까 형님 배로 갔다가 사람 풀어다 놓고 삭설 받으면 돈벌이가 되겠더라고요. 그때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불법 누도선업의 시작이었죠. 매번 행정처분도 받고 단속도 걸리고 굉장히 여러 점이 많았어요. 근데 이번에 어떻게 어렵게 계속 노력한 결과 28년 만에 허가를 받게 됐습니다. 좋으시겠어요? 어때요? 아유, 어제 밤새 울었어요. 기분이 좋아서. 무허가 운항을 해야 했던 김유호 선장의 배가 드디어 올 7월 정식 허가를 받게 됐고 오늘이 바로
그 첫 항해를 하는 날이다. 우측에 모래가 보이죠? 이거 다 늘어납니다. 자, 정면에 물살이 시커멓고 이상하죠? 저 끝까지 다 늘어납니다. 폭우로 2km, 기록지로 약 4.8km까지 늘어나는 걸 봤습니다. 지금 보시는 풀등 면적의 약 20배 이상 면적은 볼 수 있어요. 이 면적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풀등을 처음 보는 관광객들은 신비의 모래섬 앞에서 절로 환호가 터져 나온다. 아, 좋다! 풀등의 고운 모래를 보자 저절로 신발부터 벗게 되는 관광객들. 발바닥에 닿는 폭신한 모래 속살의 촉감이 마치 구름 위를 걷는 느낌이다. 아니, 이렇게 바다 한가운데 모래섬이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해요. 아니, 가슴이 뻥 뚫리고, 야, 대한민국에 이런 데가 있구나. 정말, 묵었던 스트레스가 뻥 뚫리는 것 같습니다. 신비한 자연 앞에서 무장해제되는 어른들. 동심으로 돌아가 물장구도 쳐보고 소중한 한때를 놓칠세라 사진으로 남기고 각자의 방법으로 풀등과의 만남을 기억 속에 깊게 새겨본다. 풀등은 아이들에겐 더할 나위 없는 자연 그대로의 놀이터다. 이제 곧 물에 잠기게 될 풀등에서의 달콤한 한때. 이 순간이 더 소중한 까닭이다. 나타났다 사라지기를 수없이 반복했을 거대한 모래섬. 지도에도 없는 이 신비한 모래땅은 어떻게 생겨났을까? 풀등이 만들어진 시기는 적어도 5,000년 전으로 추정된다. 과거 강에서 흘러나온 모래가 쌓여 삼각주가 형성됐고 해수면 상승과 강한 조류에 의해 해안선과 나란한 지금의 풀등이 만들어진 것이다. 영겁의 세월은 이 신비의 모래땅을 만들어냈고 사람들은 자연이 만든 마술 앞에 경이로움을 느낀다. 전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모래섬 풀등. 풀등은 대이작도 일대와 함께 훌륭한 자연 경관과 생물학적 가치를 인정받아 2003년 생태계 보전 지역으로 지정됐다. 풀등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이 경관이 지난 몇천 년간에 걸쳐서 만들어진 주요한 자연 자원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가서 보고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경관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충분하게 보존해야 할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풀등의 가치는 수려한 경관으로만 그치지 않는다. 풀등은 섬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친 해일과 파랑을 막아준다. 방파제 역할을 하는 풀등의 모습은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풀등을 중심으로 앞뒤 파도의 높이가 눈에 띄게 차이가 난다. 파도가 아무리 세게 쳐도 이 안에는 호수처럼 잔잔해요. 그만큼 이제 파도를 갖다 풀등에 다 막아주고 있는데 강한 조류도 거기서 좀 약화시켜주고 또 뭐 태풍에 의한 폭풍 해일이나 이런 것도 좀 약화시켜주고 그러니까 그 안쪽에서 뭐 어업 작업을 한다든가 또는 뭐 어선들이 대피를 한다거나 이런데 상당히 이제 기여를 한다고 볼 수 있죠. 풀등이 생태계 보전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이곳에 대한 연구도 활발해지고 있다. 오늘은 위성조사팀이 무인항공기를 이용해 풀등의 지형 정보를 수집할 계획이다. 멀티콥터로 불리는 이 무인항공기가 하늘을 날며 풀등의 모습을 기록하면 연구원들은 이 지역의 3차원 지형 지도를 작성하게 된다.
풀등에선 처음 이루어지는 의미 있는 조사다. 무인 항공기에 광학 카메라를 장착을 해서 그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풀등을 계속 찍어서요. 그 다양한 조위의 영상 자료를 얻는 것입니다. 일단 풀등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이 원격 탐사 기술이 적용된 바가 없고요. 뭐 갖는 의의라면 요 풀등에서 최초로 영상 자료를 이용해서 어떤 연구를 시작했다라는 게 그 의미가 되겠고, 오늘 멀티콥터가 촬영한 항공사진은 풀등의 지형 변화의 추이를 알 수 있는 기초 자료가 될 것이다. 오늘은 풀등의 생물상을 조사해 보기로 했다. 연구팀은 풀등의 일정 간격으로 여러 지점을 선정한 뒤 적당량의 모래를 채취해 그 속에 어떤 생물들이 살고 있는지를 알아보기로 했다. 평범해 보이는 모래땅 속에 풍성한 저서 생물들이 자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저서 생물은 바다 생태계의 근간을 이루는 기초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주며느리처럼 생긴 게 등강류라고 하는 갑각류고요. 여기는 갯지렁인데 정확한 종은 현미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이런 아이들은 이제 서해비단 고등이라고 연체동물입니다. 모래갯벌의 건강도 테스트에서도 풀등은 산소가 잘 투과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일단 합격점을 받았다. 우리나라의 다른 모래갯벌과 다름없이 여기 풀등에 있는 이 갯벌도 되게 균일한 퇴적층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그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은 상당히 산소 투과가 원활하게 잘 일어나서 모든 층들이 생물이 살기에 그 원활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호랑이 무늬를 닮아 범개라 불리는 이것은 우리나라 서해 일부 지역과 중국에 분포하는 희귀종이다. 주로 얕은 바다의 모래바닥에 서식하는데 위협을 느끼면 갈퀴처럼 생긴 뒷다리로 모래를 파고 들어가 숨는다. 고운 모래를 자랑하는 풀등은 범개의 좋은 서식처가 되고 있다. 이름도 특이한 옆난개. 옆걸음질 치며 동그랗게 모래를 파고 들어가는 기술이 일품이다. 서해 모래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갯구멍이 만들어지는 광경이기도 하다. 이것은 밤개. 집게다리가 유난히 길어 보이는 이 녀석은 옆으로만 걷는 다른 개들과 달리 집게다리를 들고 앞으로도 걸을 수 있다. 하얗고 동그란 이 녀석은 떡조개다. 모래땅에 구멍을 파고 산다. 이것은 우리나라 전 연안에 분포하는 피조개. 골뱅이로 불리는 이것의 정확한 이름은 큰 구슬 우렁이. 진흙모래 바닥에 살고 매끈하고 옅은 황갈색 껍질을 갖고 있다. 그리고 풀등에서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맛조개. 모래땅을 30cm 정도 파고 들어가서 하는데 대이작도의 맛조개는 큰 것은 어른 손바닥 길이를 넘는다. 요즘은 좀처럼 보기 힘들다는 돼지가리 맛도 풀등에선 쉽게 볼 수 있다. 껍질의 앞 뒤가 열릴 만큼 통통하게 차오른 속살이 터져나올 것만 같다. 이 풀등이 지금 약간 반월처럼 휘어 있는데, 풀등이 감싸주고 있는 섬 쪽 그 연안에는 파도를 막아주는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강한 에너지를 받으면은 이제 집을 짓는 것이 어렵거나 아니면 집을 지어도 자꾸 무너지는 그런 생물들이 좀 안락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서식처를 이쪽에서 제공을 해주게 되고요. 반대쪽은 또 파도가 크게 부서지고 있는데, 그러한 파도가 부서지면서 산소의 공급이라든지 영양 공급을 왕성하게 해줘야지 살 수 있는 생물들이 살 수 있는 그런 서식처를 내주게 됩니다.
뭐 밥 움직이니까 몇 시까지 밥 먹는 거요? 아침 식사를 하느라 늦은 동료를 기다리다 못해 집까지 찾아오고 만 것. 안 들리는 거요. 빨리 불똥 나와, 빨리 나와. 빨리 물 줘, 빨리 나와. 물 다 탔어. 나좀 나와서 좀 아픈 거 먹어야지. 하지만 아랑곳 않고 식사에 열중하신다. 대이작도 어르신들이 이렇게 서두르는 데는 이유가 있다. 무슨 많이 잡아야 성가를 좀 많이 줄 텐데 떠거나? 아, 성가 그냥 안 내셔도 돼요. 아이고, 또 성가는 줘야지. 빨리! 빨리 뛰어. 빨리! 아, 빨리 와요. 빨리, 우리 한 시간은 기다렸어, 지금. 아이, 참. 그럼 미안한데. 빨리 와요. 뒤늦게 달려온 할아버지도 허둥지둥 배에 오른다. 아직 멀었어, 시간이. 어르신네도 오늘 기본물 쓰니까요. 어디 한 바퀴씩은 잡을 겁니다. 내가 성가 안 받으실 테니까 많이 잡으세요. 이들이 오늘 이렇게 서둘러 풀등을 찾은 이유는 풀등의 명물 맛조개를 잡기 위한 것. 대이작도의 맛잡이 신공들이 대거 등장한 셈이다. 맛잡이라면 젊은 시절부터 이력이 나도록 해온 대이작도의 대표 선수들. 아, 옛날에 뭐 장어가 어딨어? 맨발로다가 그냥 겨울에도 다니면서 맛을 잡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뭐 양반이지, 옛날에다 되면. 본격적인 맛잡이가 시작되고, 그런데 어르신들의 걸음걸이가 독특하다. 이러고야 눈이 떠. 눈 뜨면은 이렇게 팔자식으로 이렇게 뜬다고. 그러면 이거 질르는 거야, 이렇게. 어르신들만의 방법으로 모래땅을 밟고 또 밟고 맛구멍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찌르고 보는데 한번 발견한 목표물은 웬만해선 놓치지 않는다. 잡고 또 잡고. 크지? 찌르는 족족 따라 올라오는 손바닥만한 맛조개들. 아! 땅통! 오랜만에 느껴보는 손맛에 어르신들의 입가엔 절로 한박 웃음이 지어진다. 이거 맛이 이거 봐. 하지만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날이 있다는데 맛잡이 신공에게도 위기가 닥친 것일까? 맛조개는 위협을 느끼면 땅속 깊이 구멍을 파고 도망가기 때문에 좀처럼 쉽게 잡히지 않는다. 그러나 한번 발견한 맛조개는 기어이 손에 넣고야 마는 실력자에게 예외란 없다. 그런데 어르신들 손에 쥐어진 도구가 예사롭지 않아 보인다. 썩개라 불리는 이 도구는 누구의 아이디어였을까? 아, 그것이 이작 사람들이 한 거지. 처음에 삽으로 파다가 또 철사를 이렇게 꼽을 들여서 또 해보고 또 이제 최종에는 이걸 만든 거지. 두어 시간쯤 맛조개를 잡던 어르신들은 최근 들어 수확이 신통치 않다고 푸념을 늘어놓았다. 대이작도 최고 맛잡이들의 실력은 변함없건만 수확량이 크게 줄어든 이유는 무엇일까? 이것도 변화가 있나 봐. 이제 모래가 전부 깎여 내려가니까 이제 이런 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군용이 이렇게 막 그냥 한번 치면은 대여섯 개씩 막 뚫어졌어. 그게 그때는 삽으로 안 파고 그냥 질르면 나오고 그랬어. 이 펄이 딱딱하지 않을 때는. 그때는 하여튼 무지하게 잡았지, 잡기도. 그래도 짧은 시간 안에 망태기는 통통한 맛조개로 가득 채워졌다. 많이 잡으셨나요? 네, 많이 잡았어. 아유, 오늘 성가 내시고 가야겠네. 네. 이거. 아유, 시대다, 시대. 대시에. 이자가 잡으면 어르신들 캐는 거 반에 반도 못 캐요. 역시 이작 최고의 기술자분들입니다. 아하. 아, 맛있다. 아, 잘 먹는 게 최고야. 야, 배서 먹으니까 막걸리 맛도 더 전해. 아.
어르신들의 넉넉한 인심에 관광객들도 덩달아 신이 났다. 맛이 어때요? 오, 되게 쫄깃쫄깃한데요? 맛있어. 내가 써야 되는데? 맛있어요. 잘 먹었다고 빨리빨리 인사하고 와야지. 잘 먹었습니다. 아니 먹을 만큼 잡았지 뭐. 야 이만큼. 아유 많이 잡았네. 아유 이렇게 큰 것들. 예. 이렇게 큰 것들 많이 잡았네. 아주 아유 워낙 크네. 맛을 다자. 맛조개는 서해안 전역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조개류다. 하지만 풀등에서 잡히는 맛조개는 그 크기부터가 남달라 다른 지역 맛조개의 서너 배. 거기에 깊은 맛까지 더해져 어르신들이 아직까지 풀등을 찾고 있는 이유다. 애들 자식들 드시게 갖다 주고 또 우리도 또 양념해서 구워도 먹고 뭐 회도 먹고 된장찌개 다 해 먹지 뭐. 이게 뭐 옛날 같지 않고 지금은 냉장고가 있어서 얼마든지 넣고 먹을 수 있지. 그전엔 냉장고가 없었지만. 당장 먹을 것을 제외하고 남은 것은 젓갈을 담는다. 옛날에는 맛조개로 담근 젓을 육지에 쌀과 바꿔 먹곤 했다. 그러니 벼농사를 지을 수 없었던 대이작도에서 맛조개는 쌀과 같은 존재였다. 넣으면 끝이요. 끝. 콩도 바꾸고 쌀도 바꾸고 고추도 바꾸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갖다 이제 물물교환해서 먹고. 근데 쌀 같은 거, 배 같은 거는 새우젓 가지고 가서 이제 물물교환하고. 그렇게 살았지 여가 옛날에. 맛손질을 끝낸 할아버지들에겐 또 다른 작업이 남아있다.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해지는 이 순간. 맛대 만든다고 그 세멘트 깨갖고서 거기다 그냥 집어넣고 그냥 만드는 거라고 지금. 넌 마당 다 절다 내놓고. 바로 조금 전 풀등에서 맛조개를 잡을 때 사용했던 신기한 도구. 손디어야 손디어. 뜯어. 일명 썩개가 탄생하는 순간이다. 빼죽하고 요거 요거 부러지고 맛대가 참 좋아. 잘 만들어졌어 이쁘게. 그러니까 요거 가지고 만붙 자는 사람 봐봐요. 대이작도 섬에 어둠이 잦아들면 풀등은 어느새 사라지고 없다. 섬 사람들과 함께 휴식을 취하듯 바닷속 깊이 잠긴 풀등의 생명체들도 이제야 비로소 깊은 잠에 빠질 것이다. 와, 우리 걸어갔으니까. 많이 잡아갖고 와. 응. 10마리 잡자면 뭐 오지 마. 안 갈게요, 집에. 세월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맛잡이 신공들이 있다면 민욱이는 대이작도 신세대를 대표하는 낚시 천재로 유명하다. 대이작도 코난이라고도 불리는 민욱이가 아버지와 함께 광어잡이에 나섰다. 풀등이 보호해주는 잔잔한 연안에서는 바다에 불을 비춰 작살로 고기를 잡았다던 호롱불잡이가 가능하다. 이 전통을 20살 청년이 이어가고 있다. 한 거는 초등학교 때부터 따라다니는 게 매우 따라다녔고요. 근데 그때는 고기를 많이 못 잡았어요. 잡는 법도 모르고. 근데 중학교 때인가 넘고 나서 좀 요령이 생기니까 그 요령을 좀 제가 더 연구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마을에서 제가 잘하는 것 같아요. 갯손이 걸다는 섬 사람들의 표현대로 민욱이는 어릴 적부터 바닷일이라면 못하는 것이 없었다.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작살잡이도 이제는 아버지를 뛰어넘는 실력이 됐다. 어우, 발로 찼어. 이제 우리는 밤늦게 피곤하니까 일찍 자는데 저는 뭐 새벽 2시, 3시도 혼자 나가서 잡아오더라고요. 아침에 하고는
냉장고에 자꾸 다 채워놨더라고요. 아드님이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네, 나보단 좀 낫죠. 여기 한물 갔어요 이제. 눈도 잘 안 보이고. 불을 비추자 갯가재가 놀란 듯 두리번거리고 꽃게는 엉덩이를 감춘 채 집게발을 높이 쳐든다. 굴 속에서 잠시 외출 나온 낙지는 작사를 피해 이리저리 도망가기 바쁘다. 어둠이 짙은 바닷속을 몇 번 왔다 갔다 했을 뿐인데 민욱이 허리춤에는 실한 생선들이 매달린다. 초등학교 때 망둥이였어요, 저는. 망둥이? 하도 낚시 때문에 초등학교 때 전교생이 10명이었어요. 10명이니까 학교가 딱 끝나고 나면은 학교에 낚시 가방을 놔요. 낚시 가방을 들고 바닷가로 가서 망둥이 낚시를 해요. 그 망둥이를 한 10마리씩 잡아요, 집에다. 그러면 엄마가 또 망둥이 잡아내, 또 망둥이 잡아내. 옆에 우리 삼촌이 너 그냥 망둥이 해라 그래가지고 별명이 망둥이. 지금도 집에 올라가면 엄마가 망둥이 왔냐 이래요. 그 별명이 그렇게 좋아요. 저만의 별명이에요. 오늘은 연구원들이 풀 등에 서식하는 바다 생물들의 실태를 파악해 보기로 했다. 하루 동안 풀 등과 작은 풀안 사이에 설치했던 어망에는 다양한 생물들이 올라왔다. 사람 얼굴을 닮은 간재미. 가장 눈에 많이 띄는 것은 서해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꽃게. 싱싱함이 살아있는 뱀장어, 이름도 독특한 두툼입술 고둥. 그중 연구팀의 관심을 끈 것이 있다. 노란 줄기가 다발로 얽혀있는 이것. 주민들이 소라 알집이라고 부르는 난괴다. 수락관에서 좀 빼면서 자기네 그 속에 있는 저격제 같은 걸 분배해가지고 그렇게 알을 지금 싸놓은 거예요. 이런 걸 이제 난괴라고 하거든요. 10마리 이상 되는 개체들이 모여서 인근 해안에 이렇게 다양한 어종이 살고 있다는 것은 풀등이 소형 어류들의 먹잇감인 저서생물의 안식처라는 것을 증명한다. 저서생물이 풍부하다 보니 그것을 먹고 사는 소형, 대형 어류들이 몰려와 다양한 어종을 이루게 된 것이다. 그 모래풀등 자체가 일종의 이제 그 외벽을 막아주기 때문에 그 안쪽에 잔잔한 물이 형성되고 그러기 때문에 바닥에 유기물들이 쌓여서 그 유기물들을 이용하는 또 생물들이 또 많이 나타나고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 모래풀등 안쪽이 양호한 그런 생물의 서식처로서 나타나고 있죠. 바닷속 키조개와 섭을 잡아 생계를 잇고 있는 주민을 따라 풀등 주변의 바닷속을 들여다보기로 했다. 바닷속에 들어가자마자 정확한 위치를 찾아내 섭을 캐는 솜씨가 능숙해 보인다. 모래바닥 깊숙이 박혀있던 키조개도 주민의 손이 닿자 길쭉한 모습을 드러낸다. 모습을 감추고 숨어있는 이 녀석은 제법 귀여운 모양의 고둥이다. 좀 더 풀등 가까운 곳으로 이동해봤다. 풀등과 이어진 바닷속 모래펄에는 또 다른 세상이 존재했다. 바다 생물들의 고요한 침실과 같은 곳.
이곳에서 안식하는 바다 생물들의 모습은 그 자체로 평화로워 보였다. 빠르게 돌아가는 지상 생활과는 달리 느림의 미학이 존재하는 곳. 이들에게 풀등의 모래는 그 자체로 삶의 터전이자 안식처인 셈이다. 그런데 바다 생물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이 모래 땅에 어떤 변화가 일고 있다는 것일까? 예전은 물량이 많았죠. 사람이 걸어다니면서 잡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풀등도 많이 심화가 되다 보니까 좀 물량이 많이 줄었어요. 우리 같은 게. 대이작도에서 태어나 유년을 이곳에서 보낸 정철호 씨는 타양살이 후 다시 찾은 풀등의 달라진 모습에 실망을 금치 못했다고 한다. 한 시간 정도만 빠져도 풀등 등이 나왔어. 근데 지금은 3시간 이상 빠져야지 등이 나오기 시작한다. 근데 결론적으로 지금은 한 5, 6m가 없어졌다는 거야. 풀등이 작아지고 있다는 것이 사실일까?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옛날에는 이쪽하고 저쪽하고 약간 이렇게 산 모양으로 저쪽으로 길면서 약간 이렇게 산 모양으로 높았었어요. 소복하게. 그리고 색깔도 하얘 저기가.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풀등의 모양은 지금과 같은 평지가 아닌 가운데에 봉우리가 있는 산 모양이었다는 것. 그러나 지금은 한눈에 보기에도 평평하게 펼쳐진 평지의 모습 그대로다. 여기서 보면은 저 뒷면은 전혀 상상을 못할 정도로 앞면만 이렇게 보였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쪽서 볼 때는 앞면만 보이는 거예요. 뒤에 사람이 있으면 안 보여? 안 보이, 절대 안 보이죠. 대이작도 가는 거예요. 네, 고맙습니다. 인하대학교 해양학과 이관홍 교수. 지난 2005년부터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의 지원을 받아 대이작도와 풀 등의 지형 변화를 연구해왔다. 아름다운 경관에 참 놀랬고요. 그리고 여기저기 이렇게 있는 그 해저 지형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여기에 우리나라에 이렇게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이런 지역이 있구나라는 생각에 상당히 기뻤습니다. 이 교수가 6년 넘게 몰두해온 이 작업은 풀등이 정말 줄어들고 있는지, 그렇다면 주민들 말대로 모래 채취가 그 원인인지를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것이다. 그러나 잠깐 나타났다 사라지는 모래섬에서 오랜 시간 서서히 일어나는 변화를 밝혀내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여기가 튼튼한 가면 2006년도 7월달에 실제로 몇 해 전 대이작도 인근 해수욕장들의 심각한 해안 유실을 밝혀내긴 했지만 이 역시 모래 채취가 주 요인이라는 것은 아직 입증하지 못했다. 이 대이작도 주변 해역에서의 침식과 관련된 어떤 인간의 간섭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이라고는 해사 채취밖에 없습니다. 그건 참 저도 조심스러운 게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제가 어떤 자료를 가지고 정말 이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하지는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그건 저도 뭐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지역 주민들도 그거 정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기를 원하는데 저는 또 그럴 수는 없는 형편이니까. 본부에서는 내년부터 5년간 폭풍이나 파도가 연안 지형에 미치는 환경 변화를 갖다 조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 인천청에서는 동자료를 활용해서 풀등이나 대작도 내의 침식 원인을 규명하고 관리 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이 일대에선 얼마나 많은 양의 모래 채취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일까? 대이작도에서 어선으로 1시간 남짓 달렸을 때 배 위에서 모래를 퍼올리는 작업이 한창인 모래 채취선이 포착됐다.
거대한 배 위에서는 바다 깊숙한 곳에서 물을 퍼올려 모래만을 걸러낸 뒤 물은 다시 바다로 흘려보내는 과정이 반복되고 있었다. 한눈에 보기에도 적지 않은 모래가 채취되는 현장이다. 이렇게 퍼내면 바닷속 지층에도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우리 처음에 왔을 때는 모래고 층이 높았는데 계속 채취를 하다 보니까 모래층이 굉장히 깊어졌어요. 모래도 없고 그렇지만은 이 모래 있는 데는 다 파서요. 뻘개층이 많아서 그래 모래가 자꾸 없어지는 거죠. 웅진군에서 처음 모래 채취가 시작된 것은 1980년대. 벌써 30년 넘게 이곳의 모래가 건설 현장으로 팔려나갔다는 얘기다. 지금까지 웅진군이 공식 허가한 모래 채취량은 2억 5천만 루베, 4억 톤이 넘는다. 모래 채취업자들은 최근 매년 600만 톤에서 1000만 톤 이상의 모래를 퍼갔고 내년부터 5년 동안 총 5,600만 톤의 모래를 추가로 채취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가로 세로 높이 1m가 되는 모래의 양을 루베라고 1루베라고 하거든요. 근데 2억 5천만 루베라고 하면 어느 정도냐면 예전에 한번 이 지역 주민들하고 제가 환산을 좀 해봤는데 25톤 트럭 있지 않습니까? 덤프 트럭. 그 덤프 트럭에다 모래를 가득 싣고 그 부산까지 그 왕복으로 세웠을 때 한 6줄로 세울 수 있는 그런 양이다라는 계산을 했던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양인 거죠. 퍼낼 대로 퍼낸 이곳 모래 땅에서 그동안 안식을 취하던 바다 생물들은 모두 어디로 갔을까? 해사 채취 작업을 관할하고 있는 옹진군을 찾아가 봤다. 군도 모래 채취가 대이작도와 풀 등의 모래 유실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었다. 70년대, 80년대에는 풀등이 더 규모도 컸고 모래도 많았을 거예요. 그거는 뭐 그 당시에는 모래 채취량도 상당히 적었고 해양 구조물이 이런 인공 구조물이 바뀌면서 조류의 영향도 있고 또 일부는 모래 채취를 과다하게 한 부분도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재정 자립도가 약한 옹진군에게 모래 채취 수익금은 세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당장 포기하기 어렵다는 게 군의 입장이다. 근데 모래는 저희가 연 3천억이니까 267억이니까 약 10%가 한 9%, 8, 9% 되는다고 봐야죠. 큰 부분이네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재정 자립도가 한 18%, 한 19%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전국에서 유일한 거니까요. 전국 군 지역에서는 없잖아요. 저희하고 태안군인데 그 큰 거죠. 모래가 줄어들고 있다는 위기감에 대이작도와 풀 등을 살리겠다는 마음으로 10여 년 전부터 해사 채취 반대에 앞장서왔던 이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군도 참 수없이 다녔지. 물가니까 건설과라는 게 이제 시로 갔다가 주민들의 반발로 2005년 해사 채취가 잠시 중단된 적도 있었다. 하지만 재정난에 허덕이던 옹진군은 2년 만에 다시 해사 채취를 재개할 수밖에 없었다. 이들은 현실의 벽 앞에 좌절했다. 풀동 자체 없어지면 진짜 이작도 반 잘라져 나가는 건 식은 죽 먹겠는데. 이작도라는 자체가 큰 의미가 없지 아예. 이들을 더 어렵게 하는 것은 해사 채취 재개 이후 마을에 복지기금이 들어오면서 반대 여론이 예전만 못해졌다는 것이다. 우리 생각이 잘못된 거지. 아니. 모래 팔아먹으려는 우리 생각이 자체가 다. 세액을 갖다 조금 주민들한테 조금 돌려주는 거 그것뿐이 없는데 당장 예전에 안 받았던 거 금액 받아도 좋아요. 좋기는. 당장은 좋지. 답 없는 말들만 꼬리를 잇고 이들의 밤은 긴 한숨으로 채워진다. 모래가 줄고 있다는 흔적은 섬 곳곳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넓게 자갈밭을 이루고 있는 이곳은
몇 해 전까지만 해도 고운 모래가 가득했다. 옹진군은 주민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성수기 전 급한 대로 모래를 사다 해수욕장에 붓는 양빈 사업을 하고 있지만 해안 침식의 속도를 따라잡지는 못한다. 여기까지 퍼온 거는 어마어마한 양을 갖다 퍼갔지만은 지금 불과 6년 정도서부터 지금 양빈을 해주고 있는데 그 양을 갖다가 한 해만 안 해도 절반 이상이 양빈한 물의 절반 이상이 다 떠내려가고 없어져요. 근데 이제는 2년에 한 번씩 해수욕장에 한 번 돌아가면서 해주는데 그것도 거의 소용없는 일이죠. 200분의 1이나 뭐 300분의 1 정도뿐이 안 해주죠, 지금. 퍼가지고 가는 양에 비해서는. 또한 옹진군은 모래 채취를 멈출 경우 대이작돈의 해수욕장의 양빈 사업도 함께 중단하겠다는 입장이다. 모래가 채워지지 않을 경우 여름 한철 해수욕장 수입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주민들에게는 치명적인 손실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그나마 내년부터는 모래를 퍼올리던 장소가 풀등에서 더 먼 거리에 있는 구럽지적으로 옮겨진다. 하지만 이 또한 안심할 일은 아니라는데. 이 하벌천태는 주변에 그 모래를 공급할 수 있는 주변에가 모래가 굉장히 많아야지만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주변에서 뭐 5km든 10km든 그 중에서 모래를 이렇게 제거를 시켜버리면은 쌀뚝에서 쌀을 이렇게 퍼내는 것처럼 가운데 쌀을 퍼내게 되면 주위에 있는 쌀들이 가운데를 향해서 이렇게 모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한 부위에서 많은 양의 모래를 내버리거나 하게 되면 주위의 모래가 거기에 가서 메꾸기 때문에 하벌천태 주변에서 그런 어떤 행위들이 이루어졌다면은 하벌천태에 공급하는 모래 양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실제로 큰 풀안 해수욕장과 작은 풀안 해수욕장의 모래 유실을 과학적으로 밝혀낸 이관홍 교수. 그는 오랜 연구 끝에 이곳 해안이 강한 침식을 받아 모래가 쓸려 내려갔다는 것을 입증했다. 저기 중간에 보게 되면 자갈로 드러난 지역들이 굉장히 넓게 나와 있어요. 예전에는 이게 자갈이 드러나지 않고 모래로 덮여 있었던 지역입니다. 근데 이 지역이 침식을 받아서 자갈이 드러나게 되니까 뭐 사람들이 해수욕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고 있죠. 11년 전 목장불 해수욕장의 고운 모래에 반해 대이작도에 들어와 해양 스포츠 사업을 시작한 함정숙 씨. 그러나 그 사이 변해버린 해변의 모습 때문에 생업을 포기해야 할 위기에 처했다고 하는데.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이 목장불 해수욕장이 굉장히 모래도 많고 굉장히 아름다웠어요. 지금은 해수욕장으로서 해수욕을 못할 정도로 돌이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발에 찔리고 베이고 돌에 부딪혀서, 그리고 저희 장비도 돌에 많이 찢기고 이래가지고 펑크 나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해수욕장으로서 그거를 못하는 것 같아요, 제 역할을. 가는 곳마다 고운 모래가 펼쳐졌던 해변. 그러나 이제는 거칠고 사나운 돌멩이들이 매섭게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대이작도에는 풀등과 맞닿아 있는 또 하나의 모래섬이 있다. 사람이 살지 않는 사승봉도. 이곳 역시 풀등과 함께 생태계 보전 지역으로 지정됐다. 수천 년에 걸쳐 북서풍에 실려온 건조한 모래가 쌓여 언덕이 만들어졌고, 모래의 공급이 중단되면서 언덕 위에는 풀이 자라났다. 그러나 사승봉도 역시 많은 양의 모래가 쓸려나가면서 해안선이 심하게 망가졌다. 모래가 깎여 내려가면서 어른 키의 곱절을 넘는 절벽을 이룬 사구포락.
저 위에 현재 경사 정도로 해가지고 저 이제 무너져 있는 위쪽을 경사를 보면은 대충 어느 정도 경사가 되는지 알거든요. 그럼 그 정도에서 자연스럽게 이게 안식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안식각의 어떤 그런 정도에서 넘어서게 되면 무너져 내리기 때문에 저 높이를 보면 꽤 흡혈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적어도 일관상으로 한 5m, 10m. 안타깝게도 지금 바로 인근에서 바닷모래를 채취하고 있는 것과 이 해안 침식, 모래 유실과의 그 상관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입증은 안 됐지만 수킬로미터 앞에서 막대한 양의 바닷모래를 채취한 그거로 인해서 주변 지역에 해안 침식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심증은 있는 거죠. 지금까지 이제 그 확증이 없는 것 뿐이고. 신비의 모래섬, 풀등을 보기 위해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대이작도를 찾는다. 이작도 그러면 신비의 섬이라는 풀등이 있지요. 있지. 굉장히 작게 그려. 태고의 신비를 지닌 풀등의 모습은 그 자체로 아이들에게 자연의 위대함을 보고 느끼게 해준다. 저기 모래사장이 생기는 거를 하루에 3시간에서 5시간만 딱 보는데 풀등이. 은빛 모래알이 눈부신 하얀 모래섬. 광활할수록 그 경관과 가치가 빛을 발하는 풀등. 이 아이들이 어른이 될 때까지, 아니 이 아이들의 아이들이 이곳을 다시 찾을 때까지 풀등은 지금 그대로의 모습으로 이곳에 남아줄 수 있을까? 주변 해역 바다 생물들의 소중한 안식처이자 생명 순환의 귀중한 고리가 되고 있는 풀등. 그 고리의 끝에는 섬에서 희로애락을 이어가는 섬 사람들의 삶이 녹아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런 풀등을 너무 오랫동안 괴롭혀왔다. 이대로 계속된다면 어쩌면 풀등은 기억 속의 섬으로 영영 사라질지도 모른다. 하루에 2번 드러나는 신비의 섬 풀등이 우리들의 욕심으로 인해서 더 이상 드러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전설로 남아버릴지도 모르는 거죠. 이제부터라도 함께 풀등의 보존을 위해서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나타났다 사라지기를 수없이 반복했을 거대한 모래섬. 자연이 준 귀한 선물. 문명의 이기로는 도저히 만들 수 없는 것. 이것이 서해의 보물 풀등을 지켜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바다 위로 은은하게 솟아오르는 모래의 미소가 영원하길 바랄 뿐이다.